전화 좀만 앞으로 가줄래? 책상 이거 칠 것 같아. 책상 좀만 앞으로. 의자도 좀 앞으로. 검사도 합시다. 그냥 모의고사 워크북 싹 다 해오는 거였죠? 이거 아까 어땠냐? 채점하고 썼어? 저랬네? 그래. 뭐라고 쓴 거야 오늘? 아니 겹쳐 쓰지 마. 인기? 예. 아 진짜 이거. 아니 폭탄이라고 그러지 그럴 거면 빵. 아이 아 진짜. 너네가 요즘에 단어를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잘 보는 거냐 아니면은 내가 지금 개수가 적어서 잘 보고 있는 거냐? 그건 열심히 해서 이해가 안 아, 이해 안 되고. 솔직해지죠. 열심히 외워서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니까 보기 좋네. 여러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제가 또 열심히 답을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이게 들어가는 날이 전에 많은데 이해가 진짜 빨리 보여줘. 아, 나 진짜. 응? 내놔봐. 숙제한 거. 그거 아니야. 딱 봐도 빳빳하잖아. 어? 물을 마시고 온다고요? 수업 시작했는데? 왜 뭐 침이라도 뱉어줄까요? 일단 쉬는 시간 줄게. 그때 먹어. 지금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아? 안 죽어. 아, 단어 안 해. 여러분들 나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이거 워크북 숙제할 때 혹시 다 하고 난 다음에 채점하고 있는 거 맞죠? 쫙 하고 난 다음에 채점하는 거 맞죠? 네. 어.
혹시라도 그렇게 안 하고 있는 사람은 대단히 잘못하고 있으니까 쫙 풀고 쫙 채점하고 해야 된다. 알겠지? 이거 아니라니까 이거. 아 근데 빈칸으로 표시한 건 아니잖아 지금. 됐다 그런 거지? 아유 숙제 공부하는데 하루 종일 있구나. 그럼 주혁이 아 그리고 저기 뭐냐 지난번에 그 우리 어법 변형 테스트 구두 테스트 봤었잖아요 월요일날에 통과 못한 사람들 기억나시죠? 네. 나머지는 다 안 보여? 요거는 다 해야 돼. 아무튼간 그 구두 테스트 지난번에 통과 못한 사람들 아시죠? 오늘 해야 돼요. 왜 대답 필요 없어? 알겠지? 지난번에 통과 못한 사람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모의고사도 어법 변형 테스트 봐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어우 사이렌 앞에 거 뜯으라니까. 뜯어요 그거? 뜯어도 돼. 앞에 부분 예신 대비 전거 뜯어도 돼. 한 80% 착각 치면 그냥 맨날 바꾸는데 아깝잖아 그러면. 어차피 제도 아닌데 진짜 인성 쓰레기네. 극심한 개인주의여서 동아야 너 저기 지금 뭐야 부모님께 월세 내고 있지? 네 맞아요. 개인주의인데 왜 안 내? 나중에 갚아야죠. 개인주의인데. 나중에 이자까지 쳐서 그럼. 그럼 한 20억 원 내야 될 텐데. 뭐 별로 되죠. 이거 이상하네. 이수가 두번 나오고 있는데 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수가 너무 이상해서 너무 잘못된 거죠. 뭐 바꾸면 되죠 뭐. 네. 아니 그 정도는 뭐 눈치 챌 수 있잖아요. 저 눈치는 제 틀리면서 맛이 없구나. 아 집어넣어 이씨. 이야 대웅이가 영상을 이렇게 잘해줘서. 이야, 테스트 한번 봐야겠네. 연애만 가요. 그런 식으로 대웅이만 보면 안 되지. 다 봐야지. 첫 때는 응? 아까 여쭤본 아 이거 아이씨 아까 물어봐서 틀리냐 이 자스가. 아나 진짜. 응? 봐봐. 어우 숙제 검사하는데 10분이다 10분 진짜 빨리 한다고 하는데도. 응? 더 빨리 해보도록 할게요. 아 내가 이거 제가 넣어주신다. 끝나고 준다 했잖아. 끝나고. 아니 이따 끝나고 나하고 내가 끝나 줄게. 만드는 거 일도 아니고. 생각보다
아니 잠깐만 근데 내가 지금 이거 검사하면서 느낀 건데 비그댓 해석을 왜 이렇게 많이 틀렸어? 얘들아 비그댓을 좋아하다라고 왜 해석을 했어? 이 그지들아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 수건데 뭐뭐스 잘하더라. 아니 왜 비그댓을 왜 틀려? 자 잘했어 나 피고 일단 진도부터 봅시다. 어디 할 차례야? 20 몇 번? 31번 부지문 하는 거죠? 추가적으로 뭐 더 나온 거 없어? 아직? 아니 니네 뭐 이번 고1 모의고사 뭐 들어간다고 뭐 그런 얘기 있지 않았냐? 뭐 또? 들어간다고 하는데 아니 진짜 너무하네. 잘 됐네요 그러면 오늘 두 지문이야 뭐 어차피 진도 금방 나갈 수 있고 진도 나가고 난 다음에 이제 여러분 뭐 어차피 숙제용 뭐 테스트 본 거 뭐 조질 거 많으니까 조지는 시간으로 가면 되겠네요. 자 알겠습니다. 일단 31번부터 보자. 자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이제 11월 모의고사고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그 6월 모의고사보다는 조금 더 있었죠. 그래서 똑같이 그래 전반적인 내용, 주제라든가 핵심적인 내용 그리고 변형으로 나올 만한 거 이런 것들 한번 짚으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폈냐? 31번 다 폈어? 자 첫 문장부터 간다. People engage in typical patterns of interaction.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전형적인 패턴의 상호작용에 참여한대요. 전형적인 패턴의 상호작용? 이게 뭔지 알아야겠죠? Based on the relationship, 관계에 근거해서. 어떤 관계냐? Between the roles and the roles of others. 그들의 역할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역할 사이에서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뭔 말이야 이게? 다시 한번 해석해볼게요. 사람들은 그들의 역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역할 사이의 관계에 근거해서 어떤 전형적인 양식의 상호작용에 참여한대요. 말이 되게 애매하죠? 그렇죠? 일단은 현재 시제로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제문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일단 내용을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뭔 말인지 지금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되게 애매하고 추상적이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다음 내용 바로 볼게요. Employers are expected. 자, 고용주들이 기대된대 뭐 하도록? To interact with employees. 그래서 직원들과 상호작용하도록 기대된답니다. In a certain way, 어떤 특정한 방식으로요. 자, as 나오면은 뭐뭐인 것처럼 하고 해석이 되는데 여기에서 지금 도치되어 있는 거 보이죠? 뭐 도치가 엄청 중요한 건 아닌데 그래도 체크는 해두자. as가 뭐뭐 하듯이라고 해석될 때입니다. 뭐뭐 하듯이. 라고 해석될 때는 우리가 이때 도치를 시킬 수가 있어요. 여기서 are를 쓴 이유는 뭐냐면요. 앞에 are expected를 대신하는 대동사가 되는 겁니다. 앞에 are로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도 are를 쓴 거예요. 그럼 이 are 뒤에는 생략된 게 뭐냐? expected가 생략된 거예요. expected. 정확히 말하면 여기다 써야겠죠? expected. 됐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됐어요? with patients. 그래서 의사들이 환자들과 뭔가 이제 이거 뭐야? 그 상호작용 하도록 기대되듯이 기대되는 것처럼 뭐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야.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의사가 있고 환자가 있어요. 그럼 이들 간에 어떤 상호작용을 하겠죠. 뭔가를요. 그런 것처럼 고용주와 직원 사이에서도 어떤 특정 방식으로 상호작용을 한다. 그냥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이제 앞에 나와 있는 내용과 이제 연결을 지어보자면 아까 앞에 나와 있는 내용 한글만 봐도 돼.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이 뭐였어? 사람들은 자신의 역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역할 이 사이의 관계에 근거해서 일반적인 형태의 상호작용을 한다라고 나왔어요. 됐어요? 자, 여러분과 저의 관계는 그리고 선생님과 학생이라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과 학생이라는 관계에서 우리가 하는 행동이 일반적인 행동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거를 기반으로 해갖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행동을 하는 거잖아. 일반적으로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대하는 거,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대하는 거, 이 패턴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무슨 뭐 여러분이 뭐 오늘 수업 끝나고 난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갑자기 세훈이가 쌤 담배 한 대 피워 가시죠? 그래? 가서 피워갖고 이러면서 막 뭐 욕하면서 뭐 같다 막 이러면서 막 욕하는 이러진 않잖아. 이런 관계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전형적인 패턴이 아니니까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고용주들은 이렇게 뭐 전형적인 패턴으로 직원과 상호작용을 하겠고요. 의사들도 환자들과 일반적으로 뭔가 상호작용을 하는 패턴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이어서 보자면 in each case 각각의 경우에 행동들은 are restricted 제한된데 뭐에 의해서 the role responsibilities
and obligations에 의해서요. 역할 책임과 obligation 의무에 의해서 제한된답니다. associated with 하면은 뭐뭐와 관련성 있는 거죠. 그래서 individuals positions within society 사회 안에서 개인의 지위와 관련되어 있는 역할 책임 그리고 의무 이런 거에 의해서 행동이 제한된다는 거야. 자 이게 무슨 말이야? 예를 들어 볼게. 이 각각의 케이스 여기서는 뭐 고용주 직원 얘기 나왔고 뭐 의사 환자 이런 거 나왔는데 그냥 심플하게 저를 예시로 들어볼게요. 선생님. 자 그럼 선생님이 하는 행동은 제한적이라는 거야. 왜 제한적일까? 뭐에 의해서 제한적일까? 내가 해야 되는 어떤 역할로서의 선생님으로서의 어떤 책임감이 있을 거고요. 선생님으로서의 어떤 의무가 있을 거라고. 됐어? 근데 이게 뭐랑 관련성이 있다? 내 위치와 관련성이 있는 거라고. 여기서 말하는 위치라는 거는요. 저의 직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 부원장이라는 직위 이런 게 아니야. 그냥 선생님이라는 직책을 말하는 거예요. 직책. 됐어요? 강사라는 직책. 그럼 그 강사라는 직책과 관련성이 있는 거죠. 사회 안에서. 즉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 살아가고 있는 사회 내에서 선생님이라면은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겠거니 하는 암묵적 룰이 있잖아요. 암묵적인 룰. 그렇죠? 그래서 왜 너네 그 기사로 그런 거 못 봤냐? 무슨 뭐 어떤 어린이집 선생님이 뭐 클럽 갔는데 뭐 클럽 갔다는 걸 어떤 뭐 학부모가 봐갖고 그거 갖다가 어린이집에 뭐 컴플레인 넣었다 이런 거 못 봤어요? 그런 기사 있었거든. 근데 솔직히 아니 어린이집 선생님은 클럽 가면 안 돼? 가도 되잖아. 이제 그러니까 코로나 시대 이전에 얘기하는 거예요. 가도 되잖아. 클럽 가면 어때? 클럽 가면 아니 성인인데 클럽 가면 어떻고 담배 피면 어떻고 술 마시면 어때? 근데 뭔가 이 학부형들이 바라보는 어린이집 선생님은 뭔가 이제 항상 애들한테 다정하고 따뜻하고 뭔가 되게 정의롭고 이런 식으로 사회 안에서의 그런 편견을 만들어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갖다 컴플레인은 건 걸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거 갖다 컴플레인 걸었어. 그러면 그 유치원, 그 어린이집 교사는 어떻게 해야 돼? 이제 클럽을 못 가는 거야. 어떻게 됩니까? 행동에 제약이 걸리게 되는 거죠. 됐어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사회 안에서 그 각각의 직책에 걸맞는 어떤 기대하는 모습이 있을 거라고요. 기대하는 모습. 그 기대하는 모습이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행동에 제약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거야. 이해되지 뭔 말인지? 됐어? 다음 내용 본다. 자, for instance, 예를 들어서 parents and children, 부모와 자식은 are linked, 연결된데 뭐에 의해서? 특정한 권리, 특권, 그리고 의무에 의해서 부모와 자식이 연결된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뭐 특정한 권리, 특권, 의무 이게 뭔데? 좀 더 부연 설명 나오는 거야. Parents, 부모들은요, be responsible for 하면은 뭔가의 책임이 있다 또는 뭐뭐를 담당하다 이렇게 해서 그래. 부모는 뭐에 책임이 있냐면 providing their children, 그들의 자녀에게 제공할 책임이 있는 거야. 뭐를 제공하냐? With the basic necessities of life. 삶의 기본적인 necessity, 생필품을 제공할 의무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야? 먹는 거라든가 옷이라든가 거주지 이게 뭐야? 의식주죠, 의식주. and so forth는 기타 등등. 됐습니까? 그러니까 의식주, 기타 등등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게 바로 뭡니까? 책임이야, 책임. 부모는 부모로서 이 아이에게 해야 되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 부모라면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기본적인 책임을 못 지켰을 때 비난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누가 딸내미였나 아들내미였나 이것도 예전에 기사에서 봤는데 이제 애를 낳는데 그 사람이 아프리카 BJ였나 봐요. 그래서 애가 이제 저기 뒤에서 이제 갓난애기야, 갓난애기. 근데 애가 막 울고 있어. 무슨 막 뭐 이렇게 뭐 우유 달라고 울고 있는데 근데 이제 엄마는 이제 앞에서 막 이렇게 막 춤추고 있는 거야. 막 이러면서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런 거.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비난이 되게 심했었거든요. 과연 그게 단순히 이제 그 아프리카 TV 방송 진행하면서 뭐 춤춘다는 것 때문에 비난을 했겠어요? 당연히 아니죠. 뭐 때문에 비난을 한 거야? 부모 자식 간에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어떤 책임이 있잖아. 근데 그 책임 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았으니까 사람들이 비난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야. 사람들은 전부 다 이 사회에서 어떤 각자 자기가 맡은 역할에 대해서 당연히 이 정도는 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기대가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의 부모님이 자꾸 그렇게 여러분한테 공부해라 하고 니네가 공부 안 하면 싸우고 이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이 갖춰야 하는 역할이 학생으로서의 역할이니까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럼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왜 안 해? 이러면서 이제 다툼이 일어나는 거겠죠. 그러니까 다 이제 관련성 있는 말이죠. 자, 그래서 마지막 내용인 것 같은데요.
These expectations 이러한 기대가 are so powerful 너무 강해요. 네, 그래서 자 여기서의 대신 그래서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대구문입니다. 소대구문 결과를 나타내는 접속사 대신입니다. 이러한 기대가 너무 강해서 not meeting them 여기서의 meet은 만나다 아니죠? 충족시키다, 만족시키다. not이 붙었으니까 만족시키지 못하는 거야. 그들을. 자, 그것들을 여기서 말하는 그것들은 요 기대예요. 기대. 그 기대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은 may make 만들 수도 있어. their 어떤 parents 그 부모를 vulnerable하게 만들 수 있는데 vulnerable 하면은 취약한이거든요. vulnerable은 보통 vulnerable to로 씁니다. 여기서의 to는 전치사야. 전치사. 그래서 뒤에 charge라는 명사 나옵니다. 자, 그럼 뭐에 취약하게 만든다? charges of negligence or abuse라고 나와 있죠. 어떤 태만 아니면은 남용, 학대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부과합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로 이제 취약하게 만들 수 있대요. 정리하자면은 이러한 기대감이 너무 강해. 이러한 기대감이 뭐였어? 앞에 나오는 것들이었죠. 그래서 그것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은 부모를 태만, 학대 행위 이런 걸로 비난받기 취약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보셨나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글에서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요. 그 각자 이제 관련된 당사자들의 개인의 성격 그리고 어떤 지위의 역할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런 거와 관련된 인간관계에서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글은요. 각자 역할에 알맞는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상호작용 이거를 전체적으로 얘기한다고. 문장이 안 끝났구나. 미안. 질문이 끝난 줄 알았어. 미안해. 두 문장 더 있었네. 뒤에 보세요. 혹시나 해서 뒤를 봤는데 뒤에 더 있었구나. 쏘리. 너무 마무리스러워갖고 마무리인 줄 알았어요. 끝이 더 있었네. 쏘리. Children in turn. 자, 이번에는 아이들이 are expected to do. 자, 뭐 하도록 기대되느냐? As their parents say. 그들의 부모가 말하는 대로 하도록 기대된답니다. 부모가 말하는 대로 하도록 기대된다. 이게 뭐예요? 부모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넌 나중에 뭐가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 그렇죠? 이렇게 하도록 기대된답니다. 따라서 interactions within a relationship. 자, 관계 내에서의 상호작용이 are functions 어떤 작용이랍니다. 기능이래요. 자, not only but also가 나와갖고 지금 이제 앞에 나와 있는 functions를 수식을 하는 건데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요. not only but also가 얘를 수식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전치사 ove가 나왔잖아. 전치사 over 나왔죠. 됐어요? 그래서 뭐뭐의 작용뿐만 아니라 뭐뭐의 작용이다. 됐어?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야. 그럼 뭐의 작용이냐? Individual personalities of the people involved. 그럼 관련된 사람들의 개개인의 성격의 작용일 뿐만 아니라 but also of the role requirements니까 어떤 역할 requirement은 요구겠죠. 역할 요구의 작용이기도 한답니다. Associated with the status they have네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위와 관련된. 됐어요? 그럼 결국에 이 마지막에 말한 문장이 결론이면서 주제를 다시 말하는 제 진술 문장이 되게 돼요. 주제 제 진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주제가 이미 앞에 나왔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글의 주제는요 사실상 첫 문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문장.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내용은 다 읽었는데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첫 문장 주제 나왔습니다. 자, 이 글은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소재를 한번 잡아볼게요. 소재. 내용은 어렵지 않았죠. 근데 이걸 또 정리하려고 하면 생각보다 쉽지 않은 글이어서요.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소재는 어떤 사람들의 사회에서의 역할이라고 보는 게 중요하겠죠. 역할. 이 역할이라는 건 곧 뭐냐면은 지위라고 보셔도 됩니다. 지위. 이 본문에서는요. 또 소재가 뭐가 나왔습니까? 상호작용이 되겠죠. 상호작용. 됐어요? 그러니까 역할에 따른 상호작용이야. 역할에 따른 상호작용. 됐습니까? 이게 결국 이 글의 소재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 글 역시나 제가 이제 또 요약문을 작성해 줄 텐데 일단 요약문을 작성을 먼저 하고 설명을 마저 좀 드릴게요. 자, 제가 지금 써드리는 거를 여러분들도 좀 써주시고요. 요약입니다.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사람들은 자신이 처한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인데 못하면 다른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과의 역할에 맞추어 그에 적합한 행동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라는 겁니다. 이게 이 글의 요약이에요. 자, 다른 사람과의 역할이란 거 나왔죠. 소재 나왔고요. 그에 적합한 행동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니까 그에 맞춰서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그 역할에 맞춰서 행동한다는 건 뭡니까? 이게 바로 상호작용이 되는 거죠. 됐나요? 그러니까 상호작용한다라는 말 대신에 그 역할에 맞춰서 그에 적합한 행동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는 겁니다. 되셨죠? 그러니까 이제 뭐 이게 이제 비슷한 류의 글이 스트리에도 사실은 있거든요. 여기 이제 알반에서 스특 수업 들으셨던 분들은 아마 그 지문을 이제 보신 적이 있을 텐데 그 지문 중에서 그 무슨 초반에 무슨 뭐 경찰 유니폼 막 이런 거 나오는 지문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말하는 게 뭐냐면 그 유니폼이라는 게 이 사람이 이제 어떤 행동을 할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엇을 할지를 간접적으로 알려주는 일종의 지표다라고 알려주는 그런 지문이 있습니다. 그거랑 비슷한 류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 지문도. 결국에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 우리가 어떤 이제 신규생이 왔어. 예를 들어서 내 입장에서. 그러면은 학생이잖아, 학생. 그러면 내 입장에서 뭡니까? 학생이라면은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어떤 기본적으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 행동을 하도록 어떤 뭔가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당연히 이렇게 하겠지. 근데 이 예상에서 벗어나면 이제 당황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사람들이. 그래서 이거를요. 좋게 표현할 수도 있고 나쁘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이 글은 좋고 나쁨이 아니에요. 지금 좋고 나쁨이 아니야. 좋게 표현을 하자면은 이제 뭐 요 정도? 이건 뭐 좋다라기보다는 중립적인 의미에 가까울 것 같고요. 나쁘게 표현하면 이건 뭘까요? 정말 나쁘게 표현한다면 편견이에요. 나쁘게 표현한다면. 근데 이제 이 글이 부정적인 어감의 글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냥 각자의 역할에 맞춰서 그 어떤 특정한 행동을 하게끔 기대가 된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내용이지 뭐 그거에 편견을 가지고 있어서 잘못됐다 이런 내용은 아니니까요. 편견이란 단어를 사용하는 건 조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요. 다시 한번 이 글은 뭐야? 되게 중립적인 글이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 글이 아니니까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자, 요 정도로만 정리하고요. 다음 내용, 변형으로 나올 만한 거 말씀드릴게요. 변형으로 낼 만한 거는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요지, 요약, 그러니까 대입하기나 요약으로 출제하기가 일단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역할에 맞춘다라는 거. 아까 이제 맞춘다라는 표현이 나왔었죠. 그래서 뭐뭐에 맞추다, 적응하다라는 의미니까 어댑트 같은 단어를 쓸 수 있겠죠. 어댑트. 어댑트 같은 거. 뭐뭐에 맞추다, 적응하다. 해석은 내가 안 쓸게요. 뭐뭐에 맞추다, 적응하다. 또 뭐가 있을까요? 뭔가에 이제 맞춘다. 딱히 생각나는 게 없는데? 역할에 맞춘다. 매치한다? 매치. 근데 매치는 조금 의미가 다른 것 같은데 일단 써둘게요. 매치한다. 뭔가에 맞춘다. 뭐 이런 거. 그리고 적합한 행동을 할 것이다. 그거에 맞춰서 적합한 행동을 한다라는 거니까 우리 적절한 시리즈. 뭐 프로퍼라든가 아니면은 appropriate라든가 뭐 이런 단어가 있겠죠. 이런 게 다 이제 적합한, 적절한 뭐 이런 거겠죠. 알맞는 이런 의미로도 쓰일 수 있고요. 그래서 요지나 요약류로 출제할 수가 있겠고 이제 그 선지에 나오는 단어들이 이런 거가 나올 수 있으니까 좀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출제할 만한 거 눈에 띄는 게 두 가지가 하나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연결사였습니다. 일단은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에 for instance 나와 있고 맨 마지막에 thus 나와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빈칸 빵빵 뚫어서 연결사로 출제하기도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우리 그 3페이지의 맨 마지막 아랫부분을 보면은요. 여기 있죠, 여기. 요 부분은요, 제 개인적인데요. 서술형으로 출제하기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요 부분, 요 문장. 그러니까 서술형으로 출제하기 좋다라고 생각을 한 이유는 뭐냐면요. 사실 내용적인 거는 뭐 엄청 중요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 주제가 처음과 마지막에 나와 있으니까 내용적으로 중요한 건 아닌데 구문적으로 좀 중요해서 서술형으로 출제하기 좋겠다 생각한 겁니다. 첫 번째는 일단 써대구문 나왔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동명사의 부정형. 의외로 이거 많이 틀리더라고요. not을 여기 뒤에다 갖다 붙이고 막 이러는데 동명사의 부정은 항상 앞에다가 붙이는 겁니다. not을요. 그리고 make 목적어의 형용사라는 형태. 됐어요? vulnerable. 그리고 vulnerable 뒤에
2가 나온다라는 거. 이게 한 세트죠. 됐어요? 그러니까 어휘적 특징 그리고 구문적 특징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negligence나 abuse와 같은 이런 단어들도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서술형으로 출제하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기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밖의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출제할 만한 게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기존에 31번이었기 때문에 빈칸 문제로 나왔으니까 또 빈칸으로 출제하기는 좀 가능성이 낮겠죠. 자, 이 정도로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41, 42번 갈게요. 장문 노트입니다. 자, 다 지우고. 자, 얘도 첫 문장부터 바로 가볼까? 장문 독해 같은 경우는 이제 지문 내용이 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일화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하는 경우가 좀 있는데 이 글 같은 경우는요. 대표적인 사례가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사례. 여러분이 이제 학교에서 진도를 나갔으면 알 텐데요. 뭐 주머니 고양이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진도 나갔었냐 혹시? 온라인으로? 그럼 니네 안 들었겠네. 됐어. 자, 그걸 안 듣잖아. 그래. 자, 뭐 주머니 고양이 어쩌고 이렇게 나오는 이제 이런 류의 이제 글이에요. 근데 이제 이 글이 어떤 이제 실험을 해본 거고 그 실험에 대한 결과값을 이제 얻은 건데 그 실험을 한 이유가 애초에 뭐냐면은 첫 문장을 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첫 문장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래서 항상 제가 이제 실험류의 내용이 나오면은 실험 내용, 실험 결과 그리고 그에 대해서 그를 통해서 뭘 할 수 있는가 이걸 항상 보라고 했었죠. 그래서 정리하면서 바로 가볼게요. 자, 실험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실험 내용에는요 어떤 조건이 이제 제시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실험에 대한 목적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실험에 대한 결과가 나오고요. 마지막으로는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설명은 제가 정말 많이 했어요. 우리 독해 수업할 때. 조건을 제시한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뭔가 실험을 하려면은 전부 다 똑같은데, 그러니까 모든 통제 조건이 다 똑같은데 딱 하나씩만 달라야만 뭔가 정확한 결과값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일반적으로는 A와 B라는 어떤 조건을 제시하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 A 집단은 이렇게 했고 B 집단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해보니까 A 집단이 더 어떠하더라. B 집단이 덜 뭐뭐 하더라. 뭐 이런 이제 결과가 나오겠죠. 실험에 대한 목적은 어떤 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뭐 이런 게 내용이 나올 테고요. 자, 실험을 해봤더니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 그러면 이 결과를 통해 뭘 할 수 있느냐? 이런 거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이 마지막 내용은 본문에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요. 이 실험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요약문이거든요. 이것 자체가 요약문이야. 사실상.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파악하는 게 핵심이 되는 겁니다. 실험 연구 조사 통계류의 글에서는요. 이거를 파악하는 게 핵심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내용을 한번 볼 건데 behavioral ecologist 행동, 생태학자들이 have observed 관찰해 왔는데 clever copying behavior 자, 그러면 영리한 모방 행동을 관찰해 왔답니다. 뭐 사이에서? Many of our close animal relatives 우리와 가까운 다수의 뭔가 좀 동물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동물 친척이잖아요. 직역을 하자면요. 그러니까 우리와 좀 가까운 동료의 동물 그런 거에서 모방 행동을 관찰해왔답니다. 뭔가 행동을 따라가는 거를 관찰해봤대요. 자, 그러면 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모방 행동이라는 게 제가 봤을 땐 주요 소재인 것 같아요. 동물의 모방 행동. 이게 일단 중요한 소재겠죠. 동물의 모방 행동에 대해서 관찰을 했다. 자, 그래서 바로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나옵니다. one example 해갖고 하나의 예시가 있는데 그게 발견되었답니다. 행동 생태학자들에 의해서요. 자, 어떤 생태학자들이냐? Studying the behavior of a small animal called quail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주머니 고양이라고 불리우는 한 작은 호주의 동물의 행동을 연구하는 이거 왜 부사라고 돼 있냐? 이거 잘못 나왔다. 형용사예요, 형용사. 이렇게 쓰시기입니다. 이 행동 생태학자들에 의해 발견되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지금 우리가 보고자 하는 거는요. 동물의 모방 행동을 보고 싶은 거야. 동물이 어떤 특정한 행동을 따라 하는가. 이걸 이제 살펴보고 싶은 거야. 근데 이 주머니 고양이라고 불리는 한 그 작은 호주 동물의 행동을 관찰을 했대요.
그럼 우리가 이미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는 게, 이 주머니 고양이한테 어떤 실험을 했겠죠. 어떤 실험을 했는데 이 실험에 대한 목적이 뭐겠습니까? 특정한 모방 행동을 하냐 안 하냐 이걸 보고 싶어서 한 거겠지 뭐. 됐어? 그럼 우리가 또 예상할 수 있는 게 그 모방 행동을 했을 거라는 결과가 나올 거라고요. 우리는 뒷내용을 안 봐도 알 수 있어요. 왜 알 수 있어? 아니 첫 문장에서 얘기했잖아. 우리와 가까운 다수의 동류 동물에게서 모방 행동을 관찰했다라고 했잖아. 모방 행동을 관찰했다며. 그러면 모방 행동을 했다는 거 아니야 동물들이. 그러니까 주머니 고양이한테 어떤 실험을 했더니 얘가 모방 행동을 하더라 라는 내용이 나와줘야죠.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뒷내용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자, 뒤를 봤을 때 its survival. 자, 그것의 생존이 was being threatened. 위협받고 있었다. being pp. 진행형 수동태야. 비동사 뒤에 ing 나왔으니까 진행형이죠. 뭐뭐하고 있다. 근데 비동사에 pp 나왔으니까 수동태지. 그래서 진행형과 수동태가 결합된 겁니다. 뭐뭐 되는 중이다. 됐어? 그러면 생존이 위협받고 있는 중이었대. 뭐에 의해서요? 케인 토드에 의해서요. 수수 두꺼비래요. 뭔지 몰라요. 아무튼간 이 녀석에 의해서 위협받고 있었대. 근데 얘가 뭐 하는 애인데요? invasive species랍니다. 외래종이래요. invasive라는 게 원래 침투하는, 침입하는 이런 뜻이거든. 얘네 맨날 롤할 때 인베 가잖아요. 그 인베예요, 인베. 됐어요? 자, 그래서 침투하는 종이랍니다. 어떤 거야? Introduced to Australia. 자, 그래서 호주로 들여와졌대. 1930년대에 호주로 들여와진 외래종인 수수 두꺼비에 의해서 생존이 위협받고 있었답니다. 이 주머니 고양이가. 자, 아직까지는 뭔 모방 행동을 말하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이어서 보자면, 자, 초커 주머니 고양이에게 있어서 이러한 두꺼비는요 뭐처럼 보이냐? as tasty, 맛있어 보인대요. 그러면은 우리가 사실 여기까지 읽었을 때 니네 이거 내용 일치나 이런 거 좀 조심해라. 보통 우리가 그 외래종이 침입했을 때 이제 생태계 파괴가 된다 뭐 이런 내용 되게 많잖아요. 글을 읽다 보면은. 근데 이 수수 두꺼비가 그 이제 그 주머니 고양이를 뭐 잡아먹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거꾸로야. 거꾸로. 그러니까 주머니 고양이가 수수 두꺼비를 잡아먹는 거예요. 아시겠죠? 맛있어 보여. 뭐만큼? As they are poisonous. 그래서 그들이 독성이 있는 만큼이나. 여러분들 as만큼 as를 해석할 때는요 뒤에 있는 as는 뭐뭐만큼이지 앞에 있는 as는 똑같이라고 해서 하면 돼. 똑같이. 됐어? 그러니까 이거와 똑같이 이렇게. 됐어?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데 뒤에 있는 걸 보면은 그들이 독성이 있어. 근데 그만큼 맛있어 보였다는 거야. 됐어? 이게 그 무슨 말입니까? 우리식으로 따지면은 정말 몸에 안 좋은데 맛있어 보여. 이런 느낌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됐어요? 제가 아는 친구가 나중에 사업을 하고 싶대요. 라면 사업을 하고 싶대. 라면. 그래서 라면 이름을 어떻게 지을 거냐 내가 물어보니까 걔가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MSG 듬뿍 넣은 라면. 이렇게 지을 거래요. 나중에 라면 사업을 하면 야씨 그러면 누가 사 먹어? 내가 이랬지. 그러니까 야 누가 라면을 건강 생각해서 먹어? 맛있으라고 먹는 거지. MSG 잔뜩 넣으면 맛있지 않겠냐? 난 그렇게 팔 거야.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라면을 봤을 때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할까? 겁나 몸에 안 좋지만 왠지 맛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느낌을 이제 받는 그런 거라고 보면 된 거야. 되게 맛있어 보여. 근데 또 먹으면은 뒤질 것 같아. 이런 느낌을 받는 게 바로 이 토드였다는 거죠. 이 주머니 고양이한테 있어서 얘는 그런 존재라는 거야. 그리고 the cause who ate them 그들을 먹은 주머니 고양이는요 suffered 결국엔 고통받는답니다. fatal consequences at a speedy rate. 자, 아주 빠른 속도로 치명적인 결과로 고통을 받게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어서 갑니다. 그러면 행동 생태학자들은요 아직까지는 뭔지 몰라요. 그냥 조건을 제시한 것도 아니야. 이 글에서는 조건을 제시한 게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실험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제 아직 실험을 뭐 하는지도 몰라요. 그냥 실험도 아니고 상황 설명한 거야. 상황 설명. 주머니 고양이라는 애들이 있는데 얘네가 좀 위험에 처한 일이 있었다. 근데 이제 그게 어떤 거냐? 외래종인 수수 두꺼비라는 애가 들어왔는데 얘네 주머니 고양이가 얘네를 잡아먹는 거야. 근데 잡아먹으면 어떻게 된다? 뒤진다는 거야. 독성이 있으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상황 설명한 거야. 상황 설명.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행동 생태학자들이 영리한 해결책을 알아낸 거야. 뭐 함으로써? Using cause instinct to imitate. 여기 나왔네. imitate. 모방하는 그 주머니 고양이의 본능을 사용해서
영리한 해결책을 찾아냈대. 자, 모방하는 거를 이용했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진짜 중요한 내용 나오겠네. 이 글의 소재 뭐라고? 동물의 모방 행동이야. 모방 행동. 지금까지 나온 예시는 모방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다시 한번 뭐다? 상황 설명한 거야. 상황 설명. 지금부터 모방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여기부터가 중요한 내용이 되겠지. 봐봐. 과학자들이 이제 어떻게 모방 행동을 노렸냐면 먹이를 준 거야. 이제 소규모 집단의 그 이제 쿼우스한테 아니 주머니 고양이란 말이 왜 이렇게 입에 안 붙냐. 아무튼 쿼렉에 뭐 줬대요. 먹이를 줬대요. 여기서 토드 소세지? 에? 잠깐만요. 두꺼비 소세지를 줬. 이거 근데 구멍에서 잘못돼 있다. 왜 이렇게 잘못된 게 많아요? 간접 목적어예요. 여기 직접 목적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주머니 고양이 이제 소규모 집단에게 두꺼비 소세지를 줬대요. 두꺼비 소세지가 뭔지 모르겠어. 근데 이게 뭐냐면요. 이런 거 잠깐만 이것도 형용사인데. 일단 알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두꺼비 소세지에 이제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요. harmless, 그러니까 무해하지만 nothing inducing chemicals라고 했으니까 induce는 유도하는 거야. nothing은 매스꺼움이고, 그러니까 매스꺼움을 유도하는 화학물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harmless but nothing inducing 이렇게 꾸며주는 거예요. chemicals, 알겠죠? 무해하지만 뭔가 속이 안 좋은 울렁거림을 유발하는 화학물질을 포함했답니다. 자, 컨디셔닝 하면은 조건화 하면서인데요. 여기는 부사입니다. 여기 근데 부사로 돼 있냐? 안 보여 지금 잘려서. 오케이. 분사 구문이에요. 뭐를 조건하면서? 그들이 to avoid the toss. 그래서 그 두꺼비를 피하도록 조건화하면서요. 됐어요? 자, 이렇게 이제 노린 겁니다. 자, 그러니까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이제 실험 내용을 좀 보자면요. 일단 첫 번째 상황이 먼저 나옵니다. 상황. 이 상황을 좀 간략하게 한번 해볼까요? 그 주머니 고양이가 독성이 있는 외래종인 수수 두꺼비를 이제 잡아먹은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퍼터 컨시퀀스로 고통받는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먼저 치명적인 결과가 나왔다. 여기서 치명적 결과라는 거는 굳이 우리가 상세히 말 안 해도 알 수 있잖아요. 얘들 뭐 먹었다가 뭐 중독됐다 또는 뭐 죽었다 뭐 이런 내용 나오겠지 뭐. 됐어요? 여기까지가 상황입니다. 상황. 여기 좀 지울게요. 공간이 좀 부족해서. 자, 여기까지 상황 나왔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그 실험을 이제 진행을 한 겁니다. 실험 진행. 자, 실험을 어떤 식으로 진행한 겁니까? 어떻게 진행했어요? 이거야, 이거. 됐어요? 근데 진행에 있어서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모방을 활용한다라고 했습니다. 모방이라는 본능을 활용했습니다. 주머니 고양이 얘기 뺄게요. 그러니까 동물의 모방 본능을 활용한 거지. 됐어? 모방 본능을 활용한 건데 이 모방 본능을 활용한다는 거에 대한 좀 구체적인 사례가 이제 여기서부터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한 겁니까? 주머니 고양이 이제 소규모 집단에게 해롭진 않지만 이제 좀 매스꺼움을 유발하는 그런 소세지를 줬답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준 이유가 뭐겠습니까? 두꺼비 소세지라고 했으니까 두꺼비 모양의 소세지를 말하는 거 아닐까? 마치 그 수수 두꺼비 같이 생긴 뭐 이렇게 뭐 만들었나 보지 뭐 잘은 모르겠지만 어쨌든가 그걸 이제 준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노리는 건 뭡니까? 이거를 먹으면은 속이 안 좋네 라는 거를 학습시키는 거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그 이제 주머니 고양이들이 이 토드를 피하도록 조건을 이제 하나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됐어?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현재는 얘네가 수수 두꺼비를 보면 피하나? 아니잖아. 잡아먹는다고 했잖아. 그렇잖아. 근데 이거를 이제 애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거야. 교육을. 됐어? 자, 그래서 이어서 한번 볼게요. 다음 내용을 보니까 Groups of these tall, smart cows. 자, 이러한 두꺼비에 대해 똑똑해진 주머니 고양이가 되겠죠. 얘네 집단들. 아까 방금 전에 그 먹이 소세지 먹은 걔네 쿼스를 말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럼 이제 얘네들은 이제 교육을 받았잖아. 쉽게 말하면.
그럼 이 교육받은 애들은 그리고 나서 were released back 어떻게 됐다? 다시 방출됐대요. 어디로? 이제 야생으로 다시 이제 방출된 거야. 원래는 이만큼 펄이 있어. 근데 여기에서 이제 펄 몇 마리를 이제 뽑아갖고 얘네를 어떻게 한 거야? 교육을 시킨 거야. 교육시킨 다음에 다시 이제 야생으로 보냈다는 거죠. 됐어? 이런 상태인 거야. 아직까지는 얘들아 모방 얘기는 안 나왔다. 모방 아니야. 교육시킨 거야. 교육시킨 거. 알았지? 자, 그들이 더 가르쳐 주었대요. Their own offspring. 그들의 새끼들에게 what they learned. 그들이 배웠던 것을 가르쳤답니다. 얘네가 이제 가르친 거야. 어떻게 가르쳤겠어? 이제 막 저기 막 두꺼비 있으면 막 이러면서 이제 가르쳤겠지. 막 이러면서 먹으면 안 돼. 먹으면 뒤져.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어떻게 가르쳤겠지 뭐.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얘네는 아직까지도 모방 얘기는 안 나왔어요. 교육을 했다는 내용이 나왔지. 모방했다는 내용은 안 나왔다. 근데 여기 봐봐. 그럼 다른 애들이 있을 거 아니야. 아니 얘네들은 이제 다 됐어. 얘네들은 다 교육받아서 이제는 그 수수두꺼비를 안 잡아먹을 거야. 이 새끼들도 안 잡아먹을 거야. 아니 근데 딴 애들도 있을 거 아니야. 다른 그 토들도 있을 거 아니야. 주머니 고양이. 그럼 걔들은 어쩌라고? 딴 애들은 모방 여기 나왔잖아. 뭐를? 이러한 건설적 행동을. 이 건설적 행동이란 건 결국 뭘 말하는 거야? 수수두꺼비를 안 잡아먹는 거 말하는 거지. 됐어? 이 행동을 따라한 거야. 뭘 통해서? A process of social learning. 사회적 학습의 과정을 통해서요. 됐어? 사회적 학습의 과정이라고 뭘까? 쉽게 말하면 이거야.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다 주머니 고양이라고 쳐볼게. 나를 포함해서. 자, 내가 교육받아 왔어. 그래서 내가 내 자식한테는 이거 먹으면 안 돼. 먹으면 뒤져. 막 이러면서 이제 막 교육을 했어. 그러고 이제 우리 그 주머니 고양이들 막 돌아다니는데 저기 수수두꺼비가 있어. 근데 나는 쓱 보고요. 안 먹어. 난 가는 거야. 그럼 너네가 이제 본 거지. 다른 이제 주머니 고양이들이 보고 쟤 저거 왜 안 먹지? 왠지 좀 꺼림칙한데? 나도 안 먹어야겠다. 따라하는 거라. 모방하게 된 거지.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의 개체 수가 뭐 잘 유지가 됐다. 뭐 이런 내용이 이제 마무리가 되겠죠. 자, 좀 더 이어서 볼게요. 각각의 새끼 주머니 고양이가 이제 배웠답니다. To keep away. 피하는 거예요. keep away는요. keep은 유지하는 건데 away는 멀리 떨어진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멀리 떨어지는 걸 유지하는 거니까 피하는 거야. 자, 뭘 피하는 거야? From the hazardous toes니까 그 위험한 두꺼비로부터 피하는 방법을 배웠기 때문에 The chances of the survival of the whole pool species. 자, 전체 주머니 고양이 종의 생존 가능성이 were improved. 상승했다는 거죠. 됐어요? 이건 부연 설명이야. And not just that of each individual core.이니까 그 주머니 고양이 각각의 것뿐만 아니랍니다. 여기서 대시 가리키는 거는요. 요거예요. 요거. 됐어요? The chances of the survival. 얘를 가리킨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sorry. 그냥 survival만 하는 게 낫겠다. 여기 the survival. 복수형이라서 그래. 복수형이라서. survival이 다 있으니까. 됐죠? 그러니까 각각의 개개인의 그런 이제 주머니 고양이의 생존. not just는 이제 not only잖아. 뿐만 아니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네의 그 생존의 가능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어쨌든간 이 전체 생존율이 굉장히 올라가게 됐다. 됐어?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마지막 문장입니다. 보겠습니다. 주머니 고양이는요, were saved, 구해졌어요. via, 뭘 통해서? minimal human interference, 최소한의 인간 개입을 통해서요. 여기서 말하는 최소한의 인간 개입은 어떤 거야? 소규모의 주머니 고양이 데려와서 교육한 것 이거죠. 됐어? Because, 왜냐하면 생태학자들이 were able to take advantage of 하면 뭐를? 이용하는 거죠.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야. 뭘 이용할 수 있었다? 모방하는 본능. 이 내용 나와야겠죠. 그래서 cause natural imitative instinct 나왔잖아. 모방하는 본능. 됐습니까? 자, 그래서 동물의 모방 본능을 이제 활용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실험 결과로서 그냥 갈게요. 중간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실험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제 그 교육받은 주머니 고양이의 행동을 보고 다른 개체라고 아니다. 다른 주머니 고양이라 쓸게 그냥. 다른 주머니 고양이들이 모방을 하게 된 거죠. 됐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
다른 주머니 고양이들이 모방을 하게 돼서 그래서 개체수가 보존된 거죠. 주머니 고양이 개체수가 보존된 거죠. 됐나요? 이거를 근데 어떻게 했다? 우리가 막 생태계를 파괴할 정도로 막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생태계를 파괴한 게 아니지. 오히려 외래종이 들어왔으니까 외래종 자체가 원래는 생태계를 파괴하는 주범일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런데 그 외래종을 단순히 죽인다고 해서 해결될 만한 건 아니겠죠. 그렇죠? 왜냐면은 우리 흔히 말하는 게 인간은 자연에 개입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잖아. 인간이 자연의 어떤 이 생태계에 개입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 굴레가 반드시 뭔가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이 돌아가는 시스템 자체가. 그러니까 죽이는 게 능사가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안 죽이면서도 얘네가 좀 이 생태계를 잘 유지하려면은 얘네가 안 먹으면 그만인 거잖아. 주머니 고양이가 그 토들을 안 먹어야 되잖아. 그럼 토들을 안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교육을 시키고 얘네는 기본적으로 따라하려는 습성이 있으니까 그거를 한번 해보자. 가르쳐. 얘들한테 알려주는 거야. 이거 먹어봐. 속 안 좋아. 먹으면 안 되겠다. 교육받아갖고 이제 애들이 새끼들 가르치고 다른 주머니 고양이들이 그걸 보고 따라 해갖고 결국에는 개체수가 보존된다라는 최종 결과까지 나오게 된 거죠. 이게 전부 다 주머니 고양이에 대한 대표적인 얘기가 나온 건데 결국 이걸 전체로 봤을 때는 동물의 모방 행동이라는 이 큰 소재를 기반으로 쓰여진 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 글의 요약문을 한번 제가 정리용어를 써볼 텐데요. 지문이 길다 보니까 내용이 조금 깁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쓰고 잠시 쉬는 시간 가졌다가 이어서 할게요. 일단 저는 그냥 본문에 나와 있는 거에 충실하게 썼습니다. 아우 길다. 요약 더 길게도 쓸 수 있대요. 다 쓰시고 잠시 쉬었다고 하겠습니다.
왜? 이해가 가지 않아. 저 모르겠어. 도서랑 비슷한. 댓글 높여가지고. 된거 같은데. 내일 방에는 재밌어. 안경 쓰고 봐. 교육. 나도 똑같이 했는데. 이 사진 안에 없었어. 내가 세상 사람이 없었어. 다 지워버렸어. 딴 친구는 그걸로 많이 갖고 있긴 해. 이건 내가 안 써. 내일 갖고 있어. 취했어. 응? 취했어? 무슨 수? 되게 재밌는 애 있어. 수행 다음 시간에 뭐 갔다 오는 거지. 학교 썸네일 갖고 이렇게. 야, 오케이. 왼손을 네. 약간 이렇게 하면 돼. 우리가 남자 애들 중에서 A 못 받은 애가 한 명밖에 없어. 준이. 진짜로? 걔 8개 받았어. 몇 손을 두개 안 붙였어. 이렇게 쳐도? 미팅하고 싶었는데. 아니 왜 놀고 올 텐데. 시간 봐. 갑자기 이제 아, 짜증나. 세상 제일 스포츠적이었어. 손주들이 조용히. 지금 배드민턴 다 보려는 거 아니야? 배드민턴 제일 빨리 농구에 농구. 농구야. 농구에 스포츠 스타트
아이고 뻐덕포가 뻐덕.